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제가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 고열에 좀 시달리다가 좀 이제서야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새벽에 막 39도가 넘어가는데 해열제를 안 사놔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은 꼭 집에 해열제 준비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주 중에 공유드린 프로토 결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파라과이 대 브라질 경기는 언더로 나오면서 적중을 했고 칠레 대 볼리비아 경기는 오버로 말씀을 드렸으나 칠레가 미친 듯이 골문을 두들기는데도 골이 안 나오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틀렸죠. 칠레 선수들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경기 끝나고 막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대 레바논 경기, 이 경기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웠는데 레바논 1.5대 정배당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레바논 경기력이 개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그런 배당 받을 수준이 아니라고 이변 경기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승부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완전 역배로 투르크메니스탄이 승리를 해버리는 이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리랑카 대 대한민국 경기는 대한민국이 지난 맞대결에서 8대0 대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언더오버 기준이 6.55여도 오버로 가시는 분들 많겠지만 낚시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선수들을 로테이션 돌리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5대0 승리를 거뒀고 언더 적중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최종 구매한 프로토픽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적중, 미적중, 적중, 미적중 하면서 퐁당퐁당하는 적중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자신만의 생각도 포함을 시키고 아닌 것 같은 경기는 빼고 해서 자신만의 프로토픽 만드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게시글로도 공유를 드렸는데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경기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게시글로 말씀을 드렸지만 토사장이 이게 얼마나 미쳤는지 저는 승무패에 미국 경기가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무패 24회차는 J리그, 잡리그죠. K리그, 개리그죠. 미국 경기는 뭐 버거리그라고 하나요? 햄버거 리그? 아주 난잡한 상황입니다. 경기 리스트를 보시면 1번 경기 후쿠오카 대 비셀고베, 2번 경기 삿포로 대 오이타, 3번 경기 광주 대 서울, 4번 경기 요코FC 대 FC도쿄, 5번 경기 산프이로 대 가시와, 6번 경기 뉴욕시티 대 뉴잉레벌, 7번 경기 DC 유나이티드 대 인터마이, 8번 경기 FC 댈러스 대 미네유나, 9번 경기 LA 갤럭시 대 CS아운, 10번 경기 포틀 팀버 대 스포켄자, 11번 경기 LAFC 대 슈스다이, 12번 경기 울산 대 성남, 13번 경기 가시마 대 센다이, 14번 경기 우라와 대 쇼난입니다.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아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감하긴 한데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패가 없는 기간 동안 프로토 공유는 부담 없이 전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축구토토 승무패 최종 픽은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주말 동안 있는 경기들 중에서 제가 구매할 프로토픽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덴마크 대 핀란드 경기입니다. 덴마크의 피파 랭킹은 10위, 핀란드는 54위로 피파 랭킹에서 느껴지듯이 덴마크가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독일과의 A매치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하는 팀들에게는 멀티 득점 이상의 득점력과 무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핀란드와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선수라고 한다면 역시 인터밀란의 에릭센 선수, 레스터시티의 슈마이켈 골키퍼, 첼시의 크리스텐센, 사우스햄튼의 베스테르고르, 도르트문트의 델라니, 바르셀로나의 브레이스웨이트, 라이프치히의 폴센 선수가 아마 덴마크의 유명한 선수들로 보여집니다. 뭐 다른 선수들도 유명한 선수들 많죠.
상대팀 핀란드는 가장 최근 A매치 3경기를 스위스, 스웨덴,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모두 패배를 기록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기당 2실점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핀란드에 우리가 알만한 선수는 노리치 시티의 테무 푸키 선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핀란드 선수들 몸값을 다 합쳐봐야 프랑스의 음바페 몸값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최근에 수비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핀란드이기 때문에 덴마크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덴마크의 마이너스 1점 핸디승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대결 전적상 멀티골 이상으로 덴마크가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지만, 양팀 간 경기력 차이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점 핸디승 배당 2.3배당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이라서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덴마크의 마이너스 1점 핸디승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벨기에 대 러시아. 자, 벨기에 피파 랭킹 1위. 러시아는 38위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사실 벨기에가 순위가 높은 건 알았는데 1위인 줄은 몰랐네요. 프랑스나 브라질이 1위인 줄 알았는데 벨기에가 1위더라고요. 어쨌든 뭐 벨기에, 러시아 딱 이름만 들어도 벨기에 승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벨기에가 러시아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벨기에가 공격 작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좀 손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홈이라는 이점과 월드컵 예선과 유로 예선 경기 결과들을 보면 이기던 지던 한 골은 기록을 했었다는 점, 그리고 데브라이너 선수가 출전 못하는 벨기에라는 상황을 볼 때 마이너스 1점 핸디 승배당이 왜 역배인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마이너스 1점 핸디 승으로 가기에는 불안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 승으로 가기에는 배당적으로 벨기에의 2.5 오버 1.91 배당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벨기에의 2.5 오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전남 대 부천. 자, K리그2 1위 전남과 꼴찌 부천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상 공짜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화면만 보셔도 홈에서 득점력이 원정보다 좋은 전남이고, 실점률 또한 원정이고 홈이고 1점이 안 되는, 수비적으로는 K리그2에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텔리 선수가 요새 폼이 너무 좋죠. 여러분 아시는 그 마리오 발로텔리가 아니라 조나단 발로텔리입니다. 지난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해트트릭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죠. 부천은 뭐 원정 경기 실점률만 보셔도 답이 나오죠. 지난 맞대결 부천이 홈에서 전남과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 원정이고 원정에서는 2배나 늘어나는 실점률만 보더라도 이 경기는 전남의 승리가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천은 사실 박창준 선수만 막혀도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남의 승리를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게리그 하는 이유가 이런 확실한 경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여줄 때가 있기 때문에 게리그 소리를 많이 하죠. 저는 그래서 전남의 핸디승까지는 못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전남의 일반 승배당 1.41배당은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의 일반 승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대한민국 대 레바논. 대한민국 경기는 제가 프로토 구매할 때마다 계속 연이은 적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바논의 경기력으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스리랑카와의 경기에서는 대거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이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베스트 멤버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 자원의 손실은 있으나 레바논을 상대로 김민재 선수의 부재는 그닥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홈에서 득점력도 높은 편이고 실점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레바논에게 실점할 일은 대한민국 골키퍼가 자살골을 넣거나 페널티킥을 내주는 것 예외에는 실점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8골 차 이상으로 패배하지 않으면 조 1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최종 예선 진출 확정이고, 레바논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기다. 17골을 넣고 승리를 해야 레바논이 진출이 가능하다는데, 동기부여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경기력도 쓰레기예요. 스리랑카와 투르크메니스탄에게 이기든 지든 멀티 실점을 기록을 한 상태고, 득점 상황도 보면 크로스에 의한 골이 많은데 제공권이 좋은 우리나라의 수비에는 안 통할 공격 루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레바논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득점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레바논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득점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전제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경기 지금 언더오버 기준점이 3.5점으로 잡아놨는데 3.5 언더가 1.71배, 오버가 1.81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대한민국 마이너스 3.5 핸디 승에 3.55배당을 주면서, 야, 대한민국의 4점 차 승리는 안 나올 거야, 다른 걸로 가 하는 느낌인데, 3.5 언더 오버는 언더에 1.71, 오버는 1.81로 언더가 너무 가기 좋게끔 꿀 배당을 책정해 놨고, 오버는 또 생각보다 너무 낮은 배당을 책정해 놨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승리는 맞지만 최대 3대0 승리까지만 바라라고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경기 벤투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도 돌렸겠다, 주전 선수들 선발 기용할 것으로 보이고, 벤투 감독님의 성향상 고집이 졸라 세기 때문에 손흥민 같은 에이스 선수들을 선발 기용하면 에이스인 선수들은 절대 교체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마이너스 2점 핸디 승이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한번 도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3.5 핸디 승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총 22배의 경기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축구 경기 볼 때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토기 때문에 적중과 미적중을 떠나서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축구토토 승무패 경기들 분석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대한민국 대 레바논 경기 보시면서 가족들과 응원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